여러분은 성공이 행복을 보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가 끝없이 추구하는 부와 명예, 그 정점에 서면 과연 마음의 공허함은 사라질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라며 채널을 향한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의 심장부, 강남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호화로운 펜트하우스. 이곳은 35의 성공한 사업가 정우의 성이었습니다.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부동산 프로젝트와 고급 레스토랑 체인을 거느린 그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었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된 그의 세상은 겉보기엔 한 폭의 그림 같았지만 정작 그림의 주인인 정우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인생이라는 거대한 퍼즐에서 가장 중요한 한 조각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서울에서 1시간 넘게 떨어진 작은 시골 장터로 향했습니다. 단순한 기분 전환만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 레스토랑의 수석 셰프로부터 VIP 고객들이 채소의 품질에 불만을 표하기 시작했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완벽주의자인 그는 직접 최상의 식재료를 찾아 나서기로 마음먹었죠. 비서가 놀라며 만류했습니다. 사장님, 그런 일까지 직접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손을 저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답답한 사무실을 벗어나 다른 세상의 공기를 마시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시골 장터는 서울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질퍽한 흙길, 허름한 가판대들, 그리고 정겹지만 소란스러운 사람들의 목소리. 그의 값비싼 구두는 금세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는 이상하게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작은 채소 가판대 앞에서 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9살쯤 되어 보이는 한 소녀가 흙 묻은 손으로 싱싱한 채소를 정성껏 다듬고 있었습니다. 낡고 해진 옷차림이었지만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정우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가격을 물으려 몸을 숙이는 순간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소녀의 창백한 이마 위, 선명한 초승달 모양의 검은 점. 그것은 10년 전 그가 성공을 위해 떠나보냈던 전 안에 지은에게 있던 것과 똑같은 모양의 점이었습니다. 함께일 때 그녀가 웃을 때마다 유난히 반짝이던 그 특별한 표식을 그는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지은의 부드러운 목소리,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밥상. 그는 얼어붙은 채 소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소녀가 해맑게 웃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저씨, 채소 사세요. 우리 채소는 정말 신선해요. 농약도 안 쳤어요. 그 맑은 목소리에 정우는 겨우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채소 몇 다발을 사고는 소녀가 말한 값의 2배를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소녀의 이마에 박힌 그 작은 점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소녀가 무거운 바구니를 들고 떠나자 정우는 가슴속에서 커져만 가는 예감에 이끌려 자석처럼 소녀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흙길은 정우를 푸른 논밭 사이로 이끌었습니다. 젖은 흙냄새와 새들의 지저김이 어우러진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소녀는 작은 어깨에 바구니를 메고 아슬아슬하게 걸어갔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소라. 근처 상인에게 인사하는 것을 엿듣고 알게 되었죠. 정우는 들키지 않으려 거리를 두고 따랐지만 그의 마음은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소라의 이마에 있는 그 점은 한때 사랑했지만 더 큰 성공을 위해 매정하게 떠나보냈던 여인 지은의 모습을 끊임없이 떠올리게 했습니다.
소라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마을 가장자리에 있는 초라한 오두막이었습니다. 녹슨 양철 지붕, 얼룩진 흙벽. 정우는 나무 뒤에 숨어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그때 오두막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라야, 왔니? 채소 엄마한테 주렴. 너무나도 익숙한 그 목소리. 정우는 목이 타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그는 홀린 듯 나무 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문간에 나타난 지은은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은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간 듯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마르고 피부는 거칠어졌으며 머리카락은 윤기를 잃었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다만 이제는 고된 삶의 흔적이 깊게 배어 있었을 뿐. 지은은 정우를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서 힘이 풀리며 바구니가 땅으로 떨어졌고 싱싱한 채소들이 흙바닥 위로 쏟아졌습니다.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정우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두막 안을 훑었습니다. 구석에는 초라한 행색의 중년 남자가 앉아 어망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은의 새 남편이겠지요.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달려나와 지은의 다리를 껴안고는 낯선 그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정우는 목이 메었습니다. 지은은 가난하지만 온기가 넘치는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의 반의 자신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차가운 펜트하우스의 벽 사이에서 외롭게 살고 있었죠. 지은은 이내 침착함을 되찾고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낡은 주전자로 끓여준 차는 탁했지만 구수한 시골의 향기가 났습니다. 흔들거리는 나무 탁자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정우가 침묵을 깼습니다. 소라, 그 아이 이마의 점, 예전 당신을 꼭 닮았어. 솔직히 말해줘. 소라는 누구 아이야? 지은의 손이 떨리며 찻잔에 물이 넘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소라는 저와 지금 남편 사이의 아이예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지난 10년의 세월을 천천히 털어놓았습니다. 부유하게 살았지만 단 한순간도 마음 편히 웃어본 적이 없다고, 돈도, 집도, 차도 있지만 매일 밤 텅 빈 침대에서 외로움에 뒤척인다고 말입니다. 지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당신은 더 높이 날기 위해 저를 떠났어요. 이제 모든 것을 가졌잖아요. 저에게는 이 오두막뿐이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저에겐 가족이 있으니까요. 정우는 지은의 가족을 둘러보았습니다. 묵묵히 어망을 손질하는 남편, 마당에서 조약돌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 부족함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를 가졌고 작은 오두막에는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화려하지만 텅 빈 삶을 떠올렸습니다.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공허했는지를 사무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소라의 점에 대해 다시 물었습니다. 그 점은 우연일 수 없어. 지은아, 제발 진실을 말해줘. 지은은 슬프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이상한 일이 많아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정우는 이혼하기 전 지은이 임신 중이었던 것을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건강 문제로 아이를 잃었다고 했지만 오늘 그녀의 눈빛은 그 기억에 의심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 근처의 작은 방을 얻어 딱딱한 침대에 누웠습니다. 며칠간 마을에 머물며 그는 소라와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소라가 학교 가는 것을 가장 좋아하지만 비 오는 날에는 진흙탕 길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은의 남편 철수에게서 고기잡이가 잘 되지 않아 빈손으로 돌아오는 날이 많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철수가 그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은이가 소라를 임신했을 때 저와 결혼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묻지 않았어요. 그저 그녀에게 기댈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정우의 가슴 속에 강한 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소라는 그의 아이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의사 친구에게 연락해 비밀리에 DNA 검사를 의뢰했죠. 소라가 잠든 사이 그는 조심스럽게 소녀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얻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불안과 희망이 뒤섞인 채 그는 자신이 무엇을 바라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결과는 폭우가 쏟아지는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연 그의 눈에 선명한 글자가 들어왔습니다. 부자 관계 확률 99%. 정우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소라는 그의 딸이었습니다. 지은은 10년 동안 그에게 이 비밀을 지키며 홀로 아이를 키워왔던 것입니다. 그는 검사 결과지를 들고 곧장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설명해줘, 지은아. 소라는 내 딸이지, 그렇지? 지은은 창백해진 얼굴로 종이를 보더니 끝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이 날 떠날 때 임신 3개월이었어요. 당신의 꿈에 짐이 되기 싫어서 의무감 때문에 내 곁에 남았다가 불행해질까 봐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어요. 정우는 지은의 희생과 고통 앞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모든 걸 망쳤어.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정우의 아내, 민지였습니다. 고급 차에서 내린 그녀는 이 모든 광경을 보고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이게 이유였군요. 전 아내와 사생아라. 민지는 정우에게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자신과 함께 돌아가 모든 것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여기 남아 모든 것을 잃을 것인지. 정우가 고뇌에 빠져 있을 때 한마을 사람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철수 씨가 사고를 당했어요. 배가 강에서 뒤집혔어요. 폭우로 불어난 강물은 거칠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강가로 끌려 나온 철수는 위독한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기기엔 길이 너무 험했습니다. 정우가 간절한 눈빛으로 민지를 바라보자 그녀는 마지못해 자신의 차로 철수를 병원까지 옮기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병원에서 철수는 긴급 수술을 받아야 했지만 수술비는 지은이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정우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습니다. 제가 다 지불하겠습니다. 제발 그를 살려주세요. 복도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민지는 정우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나요?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돈과 명예가 아닌 정우라는 사람을 사랑했다고. 하지만 그를 잃고 싶지 않지만 그의 결정을 막지는 않겠다고. 그날 밤 수술을 마친 철수가 의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은은 정우에게 또 다른 비밀을 고백했습니다. 둘째 아들 지우는 친아들이 아니라 마을에 버려진 아이를 철수와 함께 입양한 것이라고. 이 가족은 핏줄만이 아닌 사랑과 희생으로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정우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회사 지분의 절반을 매각해 회사의 위기를 막고 남은 돈으로 이 가족과 마을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는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마을에 남겠습니다. 소라를 빼앗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 방식대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민지는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녀는 정우를 놓아주었지만 그를 향한 그녀의 사랑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을을 떠나던 민지가 빗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그녀의 죽음은 정우의 죄책감에 불을 지폈습니다. 자신의 이기심이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자책하며 그는 더 이상 이 마을에 머물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남은 전 재산과 함께 편지 한 통을 남기고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보상하러 왔지만 오히려 더 큰 고통만 남겼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될 자격도 당신들 곁에 있을 자격도 없습니다. 저를 찾지 마시고 제가 나타나기 전처럼 행복하게 사십시오. 정우가 사라진 후 그가 남긴 돈으로 마을에는 새로운 학교가 지어졌습니다. 지은과 철수, 그리고 아이들은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지만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정우라는 이름의 빈자리가 남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정우가 먼 도시에서 노숙자가 되어 떠도는 것을 보았다고 했고, 어떤 이들은 그가 강물에 몸을 던졌다고도 했습니다.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안개 낀 아침이면 강가에 홀로 서서 물을 바라보다 사라지는 한 남자의 그림자가 보인다는 전설만이 마을에 남았습니다. 소라는 매년 자신의 생일이 되면 강가에 작은 종이배를 띄웁니다. 그리고 조용히 소원을 빕니다. 아버지, 어디에 계시든 행복하세요. 언젠가 꼭 돌아오실 거라고 믿어요. 어쩌면 세상 어딘가에서 그는 딸의 간절한 소원을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아 헤매는 영혼이 되어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이며 우리가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 답은 어쩌면 화려한 성공이 아닌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과 희생 속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